안녕하세요. 영동 상촌농원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사과밭에서 이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0월 달서부터 2달 정도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것 같아요. 사과나무, 사과 이제 옆에 있는 잎따기서부터 시작해서 수확하고 판매하고 택배 이제 발송하고 하느라고 정말 저녁까지 뭐 10시, 11시까지 이렇게 바쁜 이제 어,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한 2달 동안은. 이제는 이제 내년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벌써 마음은 내년 농사에 저도 가 있는 것 같아요. 판매를 하면서 아무리 바빠도 올해 이제 제가 잘한 점, 못한 점, 이런 거를 돌이켜보고, 그래서 내년 농사를 이제 올해 이제 농사를 조금 잘 못하신 분들이나 잘한 분들이나 누구나 이제 올해는 이제 끝난 거고, 이제 희망을 안고 이제 내년 농사를 또 어떻게 잘 지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수농사의 3대 요소, 제일 중요한 3가지를 이제 오늘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살고 있는 충북 영동군은,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상촌면은 거의 산악지대로 이제 형성이 돼 있어요. 평지가 별로 없고, 그래서 벼농사나 이런 거는 정말 일부만 있고, 거의 농사의 한 80%가 가수 농사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산악지대고, 그렇기 때문에 기후라든지 밤과 낮 온도 차이라든지 모든 여건상 가수 농사를 이제 짓기 위한 그런 조건이 이제 제일 좋기 때문에 이제 가수 농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과뿐만 아니라 감농사, 포도농사, 호두농사, 하여튼 안 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즘 유명한 샤인머스켓이라든지. 그런 기후 조건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사과 과일의 맛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밤과 낮 온도 차이가 심해야지, 생육 기간에 그래야지 이제 품질 좋은 과일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가수 농사를 지으면서 제가 이제 주위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보고 느끼고,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9년 동안, 만 9년 동안 경험한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과일 농사는 3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3가지 중에서 이제 첫째로는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나무 전정을 하잖아요. 나무 가지치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지치기라는 게 첫 번째인데, 이거는 12월부터 내년 이제 3월까지 가지치기를 하면 돼요. 동계전정이라고 하는데, 휴면기에 나무가 이제 잠자고 있을 때 하는 걸 동계전정이라고 해요. 그래야지 스트레스를 안 받기 때문에 동계전정을 할 때 제일 유리해요. 어떻게 보면은 좀 생육 중에 하는 하계전정이나 이런 거는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이 동계전정은 잠자고 있기 때문에 나무들이 좀 가감하게 해도 큰 탈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전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로, 전정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나무 이제 모양이 있잖아요. 나무들이 이 주간이 똑바로 선 거는 이제 주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주간이 있고, 가지가 옆으로 나온 척지가 있고, 또 결과지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이제 작은 결과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내년에 과일이 달리는 걸 갖다가 결과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겨울 동계전정 때 이런 걸 결정을 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만약에 동계전정을 안 하고 이 나무를 가만히 내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올해 봄서부터 나온 가지들이 무성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리를 안 해주면은 내년에 또 새순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복잡해 가지고 이 수관 안으로 햇빛도 안 들어가고 바람도 안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과일이 달리더라도 맛도 없고 착색도 안 되고 품질이 아주 저하되는 그런 이제 과일이 생산이 돼요. 그래서 자란 만큼 없애줘야 돼요. 동계정정 때 햇빛이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가지. 저희들이 이제 이 가수농사란 거는 나무를 키우는 농사가 아니잖아요.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 키우는 그런 가수농사는 불필요한 가지를 키울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런 이득을 주지가 않아요. 영양분만 빼앗아가는 도장지라든지 하늘로 이렇게 직립된 도장지라든지 이런 거는 불필요한 가지예요.
이런 걸 정리해 줌으로써 해서 결과지, 열매가 달리는 가지에 영양분을 몰아줘 가지고 품질 좋은 과일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거예요. 수관을 복잡하지 않게 하고 햇빛이 잘 들어가게 하고 이런 하늘로 솟은 도장지를 아예 기부해서 없애줌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햇빛이 잘 들어가게, 바람 잘 통하고, 그러고 이제 소독약도 잘 들어가게 방지할 때요. 그런 게 이제 동계전정의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계전정할 때 이 가지들을 이런 척지도 복잡하면은 겹친 가지나 이런 거는 기부해서 아예 절단해 가지고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수관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동계전정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앞으로 영상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3대 사과 이제 과일 농사를 지으면서 세 가지, 제일 중요한 세 가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하는 걸 동계전정이라고 하는데, 그 동계전정을 잘못했을 경우, 실패했을 경우 내년은 이제 농사를 좀 그르칠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전정한 다음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하면 제일 좋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밑거름이라고 하잖아요. 퇴비를 주고 거름을 주는 걸 갖다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3대 요소 중에서 두 가지는 겨울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름이라는 거, 아까 전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정도 수세, 나무 수세를 보고 전정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 결정을 해야 되고요. 거름도 마찬가지로 나무 개개인 나무마다, 이 밭에도 나무가 뭐 260그루 정도 되는데요. 나무마다 다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나무의 특성을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전정도 해야 되고요. 거름도 마찬가지로 수세 판단을 해가지고 거름을 줄 건지 말 건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수세가 센 나무는 무시비로 가야 되고요. 일절 거름을 안 줘도 돼요. 수세가 센 나무들은. 그러니까 수세가 약한 나무만 밑퇴비를 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죠. 전정도 마찬가지로 수세를 읽을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거름주기인데요. 수세가 약한 나무만 주고 수세가 센 나무는 일절 안 주고 밀양요소라든지 뭐 석회고토라든지 이제 품질을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수세가 센 나무는 질소 성분이 많고 세력이 좋기 때문에 질소 성분이 들어간 그런 퇴비나 비료는 1년 동안 안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질소 성분을 뺀 나머지 그런 성분은 똑같이 수세가 약한 나무도 똑같이 시비를 해 주면은 이제 좋은 거예요. 밀양요소라든지 석회고토라든지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이제 질소 뺀 나머지요. 인산가리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어느 정도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질소, 거름의 퇴비에는 질소 성분이 제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퇴비는 그냥 이 밭 전체에 수세를 읽지 않고 그냥 똑같이 나무마다 뭐 몇 주먹을 뭐 몇 킬로를 준다든지 일괄적으로 그렇게 시비를 하면은 실패하는 그런 시비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수세 약한 나무는 괜찮지만 수세 센 나무들은 색이 안 오고 품질이 안 좋고 꽃눈이 안 오고 그렇기 때문에 1년 농사를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세력이 센 나무들은 거름을 안 주고 비료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지 이제 키 맞추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품질 좋은 그런 이제 과일을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동계 전정을 잘해서 햇빛이 잘 들어가게 하고요. 약이 잘 들어가게 하고 바람이 잘 통하게 해서 병이 안 걸리게 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요. 거름도 수세가 센 나무는 주지 않아 가지고 꽃눈을 이제 꽃눈에다가 영양분을 집중을 하고 꽃눈을 만드는데 나무들이 이제 많이 활동하게끔 질소 성분은 억제해 주는 거예요. 나무라는 거는 억제를 해주고 사람이 좀 유인을 한다든지 못 살게 굴어야지, 좀 약해야지 꽃눈을 많이 이제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나무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거름을 많이 주는 것보다 차라리 안 주는 게 나아요. 만약에 헷갈리시면은 시비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시비를 전혀, 겨울 퇴비를 전혀 안 한다 해서 농사를 망치고 그런 경우보다는 가시비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거의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거나 의심스러우면은 거름을 안 주는 거를 이제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이게 거름을 안 준다 해서 이게 나무가 자라지 않는 게 아니에요. 비가 오잖아요. 비 속에는 엄청난 그런 질소 성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물이라는 게 거의 수분으로 다 공급이 됐기 때문에 물만 일주일에 한 번씩 줘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소 성분을 과다하게 퇴비를 주면은 덕보다는 이제 실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3대 요소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지막은 농사를 결정하는 마지막은 이제 세 번째는 방제예요. 소독이라고 하는데 이제 약 치는 거죠. 약을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한 해 농사가 또 결정이 돼요. 그거는 이제 내년 봄부터 저희들이 월동 해충을 방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확 한 달 전, 한 달 반 전까지 이제 저희들이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방제가 올해 절실하게 느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방제가 아무리 잘하다가도 한 번, 두 번 방제 실패를 하면은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제가 이제 3대 요소 중에서 이제 세 번째로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하고 세 번째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말하기 좋게 1번, 2번, 3번을 했지만 방제 실패를 하면은 한 해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그 세 가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방제를 하셔야 되고, 시간만 나면은 가원에 이제 예차를 돌아가지고 이상 징후가 있나 없나 이제 나무를 이제 잎을 살피고 해가지고 바로 방제, 거기에 맞는 방제를 빨리빨리 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과수 농사를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꽃눈 상태가 지금 이제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꽃눈들이 지금 좋은 거죠. 이거는 이제 내년이 4년차기 때문에 묘목이기 때문에 꽃눈이 아주 잘 오고 충실해요. 그런데 이제 성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꽃눈이 좀 부실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도장지 전정, 동계 전정을 통해서 도장지를 없애주고 함으로써 해서 꽃눈에 힘을 실어주고 영양분을 양분을 공급해 줌으로써 해서 좋은 과일, 좋은 이제 품질 좋은 그런 과일을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3대 요소에서 말씀드린 게 왜 제가 첫 영상을, 이 영상을 2023년, 24년을 맞이하기 전에 제가 왜 3대 요소에 대해서 영상을 제일 먼저 올렸냐 하면요. 제가 앞으로 거름 주는 거, 전정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급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지금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 영상을 구독해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올리는 걸 보고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영상 전정하는 방법, 유목 전정하는 거, 성목 전정하는 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전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계속 올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그 참고해서 하시기를 이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퇴비 주는 것도 그렇고 전정하는 것도 급하지 않아요. 3월 초까지만 마무리를 하면은 괜찮기 때문에 예, 제가 앞으로는 이제 사과 판매도 어느 정도 제가 한 1050컨디 정도 이제 18kg 기준 1050컨디 생산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 800박스 정도 10kg 기준 800박스 정도 판매를 했어요. 예, 우리 이제 애청자님들이나 구독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구입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팔 만큼 어느 정도 팔고 뭐 단기간에 그렇게 많은 양이 판매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사이사이에 제가 꼭 필요한 그런 초보자분들이 봤을 때 꼭 필요한 그런 도움되는 그런 영상을 제 동계 전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